네, 자, 마감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김영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힘든 금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또 종목을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태경 BK가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조정 양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태경 BK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네, 일단 뭐 네. 태경 BK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바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장중에 19% 이상 상승을 하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하루 더 쉬고 수요일 날도 장중에 한번 6% 인정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요일 날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목표가 도달하고 수익을 내고 나올 그런 이제 타이밍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어제 오늘 뭐 밀리는 부분들은 시장에 의해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태경 BK에 대해서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게 CCU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탄소 포집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슈는 향후 지속적으로 뭐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나 이제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현대 오일뱅크랑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트윗이나 아니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단기적으로 다시 뭐 매수가 수준 이하까지 이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충분히 모아가도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태경 BK 오늘 또 조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모아가도 될 만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또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어떤 종목을 좀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오늘 시장에 조정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한 종목은 이제 저항대에서 수급이 좀 붙으면은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좀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모아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밀림에 따라서 같이 이제 조금 뭐 조정이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랑 자동차용 소형 정밀 모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스탬핑 모터 이 부분들이 사실 적용 범위가 일반적인 DC 모터보다는 시장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초정밀 제어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는 이 특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4차 산업이랑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IoT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사물 인터넷 이쪽으로도 이제 그 높아지고 있는 사용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성장성과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내 인공지능 로봇용 제품 등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가정용 액추에이터 제품군이랑 그다음에 자동차용 편의 안정 이쪽으로 이제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 모아텍이라는 기업 그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서 사업 내용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자동차용 그 액추에이터 개발에 역량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 액추에이터랑 차간 거리 레이더용 액추에이터 이 부분들 그리고 전자용 그 이 시프터용 액추에이터 등을 개발해서 고급 승용차에 일단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HUD 후드 이제 그 부분들도 수주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라이다용도 그 관련 제품을 신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업 보고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 회사의 그 흐름 자체가 이 전장 쪽으로 확실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5,000원 정도 이게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13,000원 정도에서 15,000원으로 좀 목표가를 잡아봤다는 부분들이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모아텍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모아텍 목표가 15,000원까지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보죠. 네, 두 번째 네. 종목은 일단은 뭐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이제 케어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워낙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고 바닥권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별로 이제 관심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굿닥이랑 바비톡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굿닥이랑 바비톡이 이제 그 헬스랑 뷰티케어
플랫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이제 그 데이터 솔루션,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 솔루션 쪽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지속적으로 좀 그 분석 보고서가 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건 아니고 한 증권사에서 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일단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될 것으로 가이던스를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그 매출액 같은 경우 실적으로는 YOY로 한 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1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증권사 가이던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OP 마진 같은 경우도 한 14% 정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OP 마진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의료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정부 쪽에서 의료 데이터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해외 쪽으로는 태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 원스톱 예약, 그 병원 예약이랑 그다음에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병원 검색부터 처방전 발급, 그다음에 실손 보험 청구까지 한 번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개인정보 때문에 이 처방전 데이터 이동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좀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좀 그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간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상당히 좀 괜찮고, 뭐 재무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뭐 모멘텀만 받으면은 주가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10,000원 정도가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9,900원 정도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두 종목 모아텍 그리고 케어랩스 들어봤네요. 자 지금까지 와운에서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다음 주 유망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관점을 괜찮게 봐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바이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네. 요즘에 만약에 다음 주 초에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온다면 현재 시점에서 살만한 종목은, 그렇게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한다면 모든 종목 사서는 안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중기 추세가 살아 있다면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좀 바이오 쪽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오늘 그 노바백스 관련해서 좀 재료가 나왔었죠. 네. 임상 3상에 성공했고 그 효능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예.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 노바백스 관련주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그리고 뭐 제일약품 캐몬, 뭐 G3BNT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백신이 생산 방식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 이제 합성 항원 방식이라고, 노바백스가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을 만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콜드 체인이 필요 없다고 하죠. 콜드 체인이 필요 없으면은 유통도 1회 접종만 네. 가능하고요. 네. 네, 그렇죠. 콜드 체인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유통 담당하는 그런 코로나 백신 유통 담당하는 업체가 좀 수월할 겁니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백신 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가 G3BNT거든요. 아마 이 업체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안 움직였어요. 일부 종목들은 이제 올랐다가 음봉을 그리면서 대부분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처음부터 좀 안 올랐거든요. 뭔가 좀 제가 모르는 뭔가가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백신 유통 담당은 이 업체인데, 한번 재료를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최대 주주 변경 때문에, 최근에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연말에 좀 있었거든요. 대주주가 바뀌는 이제 과정인데, 대주주의 그 잔금 납입이 좀 지연되면서 여기에 따른 좀 불확실성이 좀 가미가 좀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큰 우려를
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종목도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야 좀 매수의 네. 관점으로 보지 않을까?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바이오 종목이라고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아마 다음 주 초에 맞아요. 단기 네. 조정의 그 분위기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도 빠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중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분위기로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움직임이 좀 괜찮으면 아마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양호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흐름을 좀 살펴본 다음에 네.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날 경우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그게 좋겠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또 지트랩 BNT 다음 주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하셨고요. 박우경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또 보고 계세요? 네, 네. 뚜렷하게 보이는 종목이 없어서 네. 오늘은 관심 종목은 없고요. 그다음에 음. 현금화 전략이 조금은 필요한 다음 주 한 주가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신용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비중을 좀 줄이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현금 비중을 현금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 투자자라면은 여전히 성장성 있는 종목, 업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걸로 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 일본 증시 전 세계 그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적으로에 대한 그 투자 심리 약화라면은 다음 주에도 여전히 좀 약세 시장은 좀 연속적으로 좀 갈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뭐 기간적으로야 뭐 짧게 끝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하도 빠르게 오르고 하도 빠르게 좀 내리는 모습들이 좀 연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의 하단을 종목의 하단을 빠르게 좀 내려놨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빠르게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뭐랄까요 반등 시에 뭐 대형주라든가 코스피에 대한 그 매수세들은 여전히 좀 유효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질질질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들이 좀 연속적으로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2,700선까지는 충분히 좀 열어두고 저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여쭤봤었는데 현금화 전략은 또 오랜만에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박우경 차장께 이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700까지 열어두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이 부분도 좀 안 나왔을 때도 그래도 좀 현금화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실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반등 시 현금화가 좀 맞다고 하셨는데 기술적 네.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덜 흘러내렸을 때 좀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맞다고 보실까요? 그렇죠. 추세는 저는 한번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지속성이 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상승 추세가 지금 약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간 만큼 뭐 이게 추세적으로 좀 꺾였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조정 양상인 거는 누가 봐도 좀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현금화 전략은 좀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초장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반등 시에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올라갈까봐 다시 빨리 사야겠다라고 좀 보는 것보다도 올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다라는 전제 아래서는 좀 늦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매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늦춰보다 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다시 시장의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가서 좀 매수에 나서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좀 현금화를 좀 시키는 전략까지 함께 주셨네요. 자, 오늘도 힘든 시장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박우경 차장님 그리고 최창윤 대표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